아시아 지역 첫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답하실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우리보다 먼저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던 아시아 국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정답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답한다면 네덜란드령 동인도 가되겠네요. 16세기부터 전 세계 바닷길을 장악하면서 이윤이 크게 남는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려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야금야금 식민지를 넓히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1904년에 마지막으로 격렬히 저항하던 아체 술탄국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인도네시아 식민 지배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네덜란드령 동인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1938년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맞대결 승부를 벌여 아시아를 대표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를 팀을 가릴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세 번째 대회를 맞는 월드컵 축구대회는 30년 전에 출범한 올림픽에 비하면 아직 국가대항전으로서의 권위가 약했던 터라 전 세계적인 국제대회로서의 구색을 겨우 맞춰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예선을 치러야 했던 일본 대표팀은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면서 시작된 중일전쟁 때문에 원정 교통편을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령 동인도는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프랑스행 티켓을 따내게 됩니다. 나중에 국제축구연맹은 대회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역 예선을 최소 한 경기 이상 치러야 한다는 규칙을 마련하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본선 진출권을 따냈지만 선수단 구성 작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식민지 총독부가 인정하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축구협회가 있었는데 현지 민족주의자들도 1930년에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되는 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결국 대표팀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축구협회 소속 선수들로 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선수단 구성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현지인, 화교, 혼혈인, 그리고 식민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네덜란드인 선수가 고르게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이들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대표팀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1945년 8월 17일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국기를 달고 출전한 경기만을 자국의 공식 경기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항공교통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야 했는데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1938년 4월 27일 배를 타고 출발해 한 달 후에 이탈리아 제노바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본선 첫 경기를 치러야 했던 1954년 대한민국 대표팀보다는 사정이 한결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를 거쳐 천천히 난생 처음 와보는 유럽 여행을 즐기면서 5월 18일에 네덜란드의 텐하흐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은 네덜란드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네덜란드 프로축구 클럽들과 친선 경기를 갔습니다. 클럽 할렘과의 경기에서는 5대3으로 이기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 본선 진출팀을 기다리고 있는 상대는 당시 세계 최강팀으로 꼽혔던 헝가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헝가리는 16년 후 대한민국의 월드컵 본선 첫 상대가 됩니다. 예상대로 시합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됩니다. 1938년 6월 5일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네덜란드령 동인도 대표팀은 프랑스 랭스에서 열린 본선 무대에서 헝가리에게 전반에만 4골을 내주고 후반에 2골을 더 실점해 0대6으로 패합니다. 영상 자료가 흔치 않던 시절이라 당시 인도네시아 대표팀 경기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최근 프랑스 스포츠 잡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점수 차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반전에는 상대를 위협하는 공격을 펼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16개 팀이 조별리그 없이 바로 16강 토너먼트를 펼쳐 8강 진출팀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단 한 경기만을 치르고 보따리를 싸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본선 진출 경력이 있는 팀 중에서 역대 경기 수가 단 한 경기인 팀은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네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바로 귀국하지 않고 식민 모국인 네덜란드에 계속 머무르다가 마찬가지로 첫 경기만에 동유럽의 강호 체코슬로바키아에게 무릎을 꿇고 탈락한 네덜란드 국가대표팀과 암스테르담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2대9 완패였다고 합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1949년 완전한 독립과 함께 국위 선양을 위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열중하지만 월드컵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1958년 스웨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는 이슬람 세계 공공의 적인 이스라엘과의 경기를 거부하며 기권합니다. 1965년 10월 1일에는 군대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들의 반란을 진압한 수하르토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공산당 숙청에 나서는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져 인도네시아가 국가적으로 스포츠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프랑스 무대를 밟았던 선수들은 어찌 됐을까요? 남겨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만 식민지 주민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미드필더였던 프란스 알프레드 맹은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제 징용공으로 끌려가다 1944년 9월 18일 일제 징용선이 영국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록이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데 국제축구연맹은 최근 네덜란드령 동인도 대표팀을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전신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비록 식민지 시절 대표팀이라고는 하지만 이 또한 인도네시아 역사의 일부분인 만큼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서구 열강 식민지 시절의 아득한 옛날 이야기보다는 이제 인도네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대한민국의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을 높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